안녕하세요, 멀티파이프입니다. 열심히 가공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현재 멋진 풍경을 보며 지난 한 달간의 대량 등록 수익을 한번 추산해봤습니다. 대략 지난 한 달 동안 한 2,750만원 정도가 입금이 됐고 1,700만원 정도의 출금이 있었어요. 단순히 순익으로만 따지면은 한 1,00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손님 순수익 600 정도로 가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계산한 마진은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에요. 부가세, 소득세까지 정석적으로 고려해서 잡았기 때문에 입금 기준으로는 조금 더 많이 잡히는 편이에요. 게다가 저는 소득세도 해제 혜택으로 거의 안 내고, 또 부가세도 여러 가지 실제로 받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입금되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 찍힌 매출의 한 25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수익 자랑하려고 영상 찍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대량 등록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는지 오늘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대량 등록 컨텐츠도 발행을 하는 만큼 정말 많은 유입자와 또 많은 포기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포기를 만들고 또 어떤 것이 사업을 지속하게 만드는지를 제 나름대로 조금 연구를 해봤어요. 물론 저의 경험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량 등록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사냥으로 보느냐 혹은 농사로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성공과 실패가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비유를 들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량 등록이라는 거는 마치 농사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농부가 수확을 하기 전에 죽도록 땀을 흘려서 막 모내기를 하고 벼를 키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다 나중에 자기의 뭐 벼가 되고 수확물이 되어 쌀이 된다는 거를 아니까 계속 지속을 하는 거겠죠. 즉 노력에 대한 기대값이 명확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대량 등록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계속 하는 이유도 이와 같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갔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원시인들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원시인들이 있어요. 근데 사냥을 하고 있는 그 인류에게 이렇게 활을 들고 뭐 멧돼지를 이렇게 잡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사냥을 하고 있는 인류에게 처음으로 여러분이 농사라는 거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어떨 것 같나요? 분명히 이 농사라는 거는 수확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수확이 되기 전까지 그 앞에 있는 수많은 땅을 고르고 모내기를 하고 벼를 심는 그 과정을 이 원시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인류 사람들은 사냥을 나가면 바로 이렇게 고기를 잡아다가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농사를 알려주려고 해도 아마 이 원시인들은 여러분을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사냥이나 하러 나올 겁니다. 사실 제가 대량 등록을 설명드릴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이게 돈이 벌린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거를 이해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대량 등록으로 돈을 짭짤하게 벌어보기 전까지는 당연히 사람이니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땅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보통 좋은 땅에서 농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량 등록을 잘 하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서 농사하기 좋은 환경으로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대량 등록으로 치면은 그런 게 되겠죠. 솔루션의 사용 방법을 익히고 대량 등록의 사이클을 이해하는 과정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말 그대로 힘들기만 매우 힘든데 돈은 하나도 안 벌리는 구간이죠. 그리고 실제로 대량 등록을 시작한 사람 중에서 아마 한 80% 정도는 이 땅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걸 하다 보니 머리는 아프고 어려운데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땅을 잘 다져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 위에 작게 이렇게 씨앗을 심어야겠죠. 대량 등록으로 치면은 상품 가공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땅을 갈던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역시나 아직도 지루하고 돈이 안 벌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새싹이 조금씩 자라나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대량 등록으로는 이제 첫 매출이 발생하는 그 과정이죠. 주구장창 땅만 갈다가 첫 새싹을 보는 쾌감처럼 이 첫 주문의 쾌감은 꽤 짜릿합니다. 저도 아직도 그 첫 주문 났을 때가 기억이 나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죠. 계속 씨앗을 심고 이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대량 등록에선 이게 꾸준한 가공,
그리고 품절 관리, 그 다음에 뭐 CS 등등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벼가 무르익어서 수확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량 등록의 수확의 시기라는 것은 여러분의 대량 등록 수익이 기존의 수익을 초과하는 그 상태, 이게 저는 수확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월급이 400이라면은 대량 등록에서 나오는 수익이 그 400을 초과하는 구간이 되겠죠. 그럼 이때부터는 확신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연구와 노하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좋은 땅에서 뭐 괜찮은 농작물을 이제 뭐 수확을 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1년 동안 먹고 살 만한 수확을 거뒀다고 해도 여기서 만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힘들게 농사에서 번 식량의 양이 이제 겨우 우리가 사냥했던 것과 비슷해진 거니까요.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수확의 양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이 농작법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수확량을 거둘 수 있을지 계속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처음에 땅 작업을 했던 것처럼 더 좋은 땅을 찾아 헤매야겠죠. 대량 등록으로 치면은 솔루션을 좀 더 연구하고 반복되는 작업들을 어떻게 엑셀 매크로로 만들어서 해결한다던가, 혹은 남들은 모르는 그런 솔루션의 기능을 활용해서 더 빠른 일의 효율을 만들어낸다든가, 혹은 뭐 크롤링 같은 개발 기술을 이용해서 상품 대장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좋은 땅을 만드는 조건의 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새싹이 더 빨리 자라나고 큰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야 돼요. 대량 등록으로 치면은 상품 가공을 연구하는 단계죠. 뭐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상품명을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지어야 효과가 더 좋으며, 그 다음에 또 뭐 도매처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좋은지, 정말 이 부분은 끝도 없는 단계예요. 몇 년을 연구하더라도 저는 끝이 안 난다고 봅니다. 트렌드도 계속 바뀌게 되고요. 이 부분은 정말 본인만의 노하우의 영역이에요. 초보분들이 수학까지 오래 걸리는 이유도 다 이런 과정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이 과정이 굉장히 길게 돼요. 왜냐면 저도 솔직히 초반에 소위 그 뻘짓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 이 새싹에다가 뭐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콜라를 준다던가 이런 것도 했었죠. 아니면 뭐 비료라는 것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뭐 덜 익었을 때 수확한다든지, 이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돌고 돌아 최소한의 수확량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저만의 방법을 구축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가요? 한번 정립이 되니까 이제 같은 방법으로 기존에 쓰던 방법에서 그냥 씨앗의 양만 늘리면 돼요. 이렇게 씨앗의 양만 더 늘리게 되면은, 저는 이미 이 씨앗이 자라나서 수확이 나는 그 메커니즘과 농작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저희의 수확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 죽는 씨앗도 있고, 혹은 뭐 땅의 일부분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해요. 뭐 자연재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분명 대량 등록에서도 이런 상황 발생합니다. 뭐 도매처가 망한다든가. 하지만 아무리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제가 추가적으로 더 심어내는 이 씨앗과 수확물의 양을 따라오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저 대신 농사를 지어줄 직원까지 뽑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가만히 있어도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한 겁니다. 이 농사를 엄청나게 키워서 대농장주가 되신 분들도 계시죠. 물론 제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농장주가 되고 계십니다. 숨겨진 고수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결국 여러분이 대량 등록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그 대량 등록에 돈이 벌리는 메커니즘이 농사와 거의 같다는 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건 눈앞에 이렇게 고기가 있는 그런 사냥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제로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대신에 어마어마한 장점들이 있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과거 인류의 단점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강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사냥 기술을 늘린다고 해도 하루에 호랑이를 몇 마리씩 잡아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농사는 다르죠. 내가 제대로 된 농작법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씨를 계속 뿌려가지고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사람들을 계속 고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게 한 다음에 이 수확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리겠죠. 그리고 그 수확을 배분한다든가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량 등록의 장점도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소위 회사 월급까지 오기는 진짜 힘든데 거기서부터 월급의 2배로 올리는 거는 훨씬 더 짧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량 등록을 시작하실 거라면 월 200, 300 보고 오시지 마시고요. 적어도 500 위로는 보고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깝잖아요.
사냥 정도의 수확량을 얻을 거라면 굳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저도 월 1000까지는 계속 킵고잉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농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이 농사를 짓고 저는 오로지 이 농작법 여기에 대한 연구만 하는 게 제 최종 목표예요. 뭐 오늘은 그냥 제가 대량 등록을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는지 이렇게 주저리 떠들어 봤는데요. 결국에는 이 마인드에서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 대량 등록의 장점을 명확히 아는 사람은 계속 가는 거고 단점이 먼저 보이는 사람은 그만둘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저기 옆에서 이렇게 토끼가 지나가고 있는데 솔직히 잡고 싶잖아요. 잡으면 당장 고기가 된다는 걸 아니까. 이게 당연한 사람의 심리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동화된 수익을 얻고 싶다면 저는 궁극적으로 이 농사를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대량 등록을 계속 하고 싶은데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오늘 영상의 내용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량 등록은 농사다.